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목일간 지지별 예정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왜 갑목일간, 을목일간 이렇게 하지 않고 목일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정제든 편제든 또는 정관이든 편관이든 다 이렇게 목일간에게는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목일간, 을목일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일간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지지별 예정운 그랬는데 원래 이제 지지에 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라든지 어떻게 만나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지별 예정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보통 연지 그러면 연지는 굉장히 오래된 일, 그래서 뭐 과거의 인연을 만난다거나 하는데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국가기관, 뭐 군대라든지 뭐 또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는 것들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과 관련되는 일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월지는 활동 공간, 사회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학교 또는 학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매일 출근하는 곳, 출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출근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과거, 그냥 조금 아는 정도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지는 개인적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가끔씩 가는 곳. 카페 매일 출근하지는 않죠. 매일 출근하나? 또는 나이트, 술집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곳, 식당 이런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지는 이제 취미 공간. 그래서 이제 동호회 모임 아니면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 또 단톡방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연지는 봄, 월지는 여름, 일지는 가을, 시지는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갑목일간에 아니 목일간에게 갑진년은 비견겁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비견겁제, 비겁이라고 하죠. 비견겁제 그러는데요. 이것은 경쟁자, 친구 또는 새로운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 친구를 만난다거나 또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다거나 또는 정말 낯선 사람 만난다거나 하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을 뜻해서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첫 경험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갑진년에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친구의 소개나 경쟁자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거나 환승연애 하는 사람, 그래서 애인이 있는 사람 또는 친구의 애인이라든지 뭐 아는 사람의 소개라든지 이런 걸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 조심해야 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누군가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라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목일간에게 갑진년의 그 애정은 그러면 아주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사람은 만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욕심 나는 상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겁제는 남의 것을 뺏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남과 비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때 만나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 또는 인기 있는 사람, 경쟁자가 많은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겁재운에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일간이 올해 결혼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기가 좋은데, 애정운에 있어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이제 모태솔로 그러잖아요. 모태솔로인데 예, 못 해본 사람인데 이런 시기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지지별로 볼게요. 자수가 지지에 있으면 갑진년의 진토와 합하여서 신금을 불러옵니다. 이건 이제 공협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불러와서 어떻게 작용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지지 자수가 있으면 남자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비경겁제니까 경쟁자가 있는 상대이거나 아니면 친구의 소개로 만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연지의 자수가 있다 이러면 오래전에 알던 사람 또는 윗사람의 중매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국가기관 종사자 또는 국가기관에서 만나는 것, 뭐 군대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외국에 있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썸이냐 사귀는 걸로 가느냐 이런 것은 지지에 사화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신금이 사화에 합을 하잖아요. 이러면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수가 있는데 지지에 사화까지 있다 그러면 썸이 만나서 사귀는 걸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사화가 없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가 또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애에 있으면 연애 자수가 있으면 봄에 만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에 있으면 여름에 만난다. 그리고 일에 있으면 가을에 만난다. 그리고 시에 있으면 겨울에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건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 남자는요 그러면 남자는 자수도 있고 인목도 있을 때 병화무토가 인동되죠. 그러면 애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지에 자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충으로 만나는 것은 다음에 이제 형충이 오면 또 이렇게 깨지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 인목이 있는데 애인이 있다 그러면 이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가 있고 인목이 있으면 헤어질 확률이 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지지에 축토가 있을 때, 이러면 이제 축진파하죠. 그러면 축중에 신금 그리고 기토 이게 펼쳐지잖아요. 그럼 펼쳐진다라는 것은 보여진다라는 거고 숨어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륜이다 라고 한다면 올해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는 신금이 투관되는 게 언제예요? 경호달 그리고 신미달 그러죠. 언제냐면 양력 6월 7월 이런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남자는 무진달 그리고 기사달 언제냐면 양력으로 4월 5월 하는 때가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어뒀던 것들이 펼쳐지는 건데, 만약에 불륜이 아니고 또는 묻어둔 사람 또는 잊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이제 드러나니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환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애에 있으면 군대 간 남자나 또는 외국에 나간 여자나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또는 제대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에 있으면 이제 그런 거겠죠. 회사나 학교나 또는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일에 있으면 우연찮게 만났다. 각각 가는 공간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시에 있으면 동호회 활동에서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묻어둔 사람인데 아는 사람 또는 어쩌다가 알게 되었던 사람들 또는 이게 이제 시에 있으니까 미래성이잖아요. 그러면 알던 사람이 아니라 동호회에 가서 알게 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데, 남자는 여전히 이제 양력 4월 5월, 여자는 양력으로 6월 7월 이런 때 이제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이 인연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애인이 없는 사람은 참 좋겠고요. 애인이 있는 사람은 혹시 바람을 피웠다거나 이러는 것들이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는 바람을 안 피웠고 애인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정해야 될 것들 또는 그러니까 담아뒀던 것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담아둔 것들을 끄집어내서 좀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파하고 그러면 이제 깨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애에 있으면 봄에, 월에 있으면 여름에, 일에 있으면 가을에, 그리고 시에 있으면 겨울에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 진토와 방합을 이루면서 묘목이 드러나죠. 묘목이 인동됐다는 것은 겁재가 왔다라는 겁니다. 겁재가 왔다라는 것은 경쟁 상대가 생겼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연애에 있으면 과거에 알던 사람, 월에 있으면 직장 동료 또는 학교 친구 또는 내가 자주 가는 곳 이런 것에서 있는 개인적인 있는 사람, 그리고 일에 있으면 가끔 가는 곳, 그리고 친분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 시에 있으면 동호회 활동 이런 데서 생기는 불안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애인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경험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것은 일간이 신약하면 뭐 약간 긍정적일 수 있어요. 약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니까. 근데 좀 일간이 신강하다 또는 관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원치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만나는 거, 여자 만나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지지에 인목만 있을 때는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좀 편하게 술 먹고 이렇게 건드렸는데 성추행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관계가 좀 이상하게 꼬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경험, 안 좋은 추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에 묘목이 있으면 역시 방합이죠. 이론이 인목이 생성돼요. 인목이 있으니까 인목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의 소개, 친구의 소개 이럴 수 있죠. 근데 지지에 신금이나 사화가 있으면 이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애인이 없을 때는 만나는 거고 애인이 있을 때는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사주에서 인목이나 묘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애인이 있을 경우에 대놓고 상대방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조심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정도로 뉘앙스만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에 진토가 있으면 진진자형 그러죠. 진진자형 그랬는데 남자에게 조금 더 적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보다는 남자에게 적용력이 강한데 애인이 없으면 갑자기 생기기 쉬운데 애인이 있으면 헤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비경겁제가 있잖아요. 애인을 뺏기는 경우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애인이 없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 그러면 연애에 있으면 뭐 봄에,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요? 외국이나 또는 국가기관, 관공서 이런 데서 만나기가 쉽고요. 월에 있으면 여름에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직장, 그리고 학교, 학원 이런 쪽으로 자주 가는 곳 이런 곳에 만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일에 있으면 가을에 만나기가 쉽고, 그리고 가끔 가는 곳 원나잇 뭐 이런 걸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 있으면 겨울에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취미 공간 또는 동호회 활동 아니면 이제 온라인 이런 데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을 하자면 4월이나 5월
이런 때 이제 재가 투관되는 그런 시기죠. 이런 때 누군가를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여자들은 이런 시기에 누구 만나고 그러기에는 조금 약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 사화가 있다면, 사화가 있으면 이제 진중에 개수와 사중무토가 암합하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을목이, 사중의 을목이 진중의 을목이 사중 경금이랑 암합, 이렇게 얘기해요. 암합이라고 하는 것은, 암합은 몰래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상을 만나기가 싶은데, 근데 경쟁자가 있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해서 유부녀가 아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혹 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마세요. 그냥 뭐 점쟁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증거도 없는데 막 바람 피웠다고 우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어디서 만나냐 그러면, 연이면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거나 뭐 국가 관공서 이런 데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고, 시기적으로는 봄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에 있으면 직장, 학교 또는 최근에 알게 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주 가는 곳, 매일 가는 곳, 이런 데서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계절로는 여름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에 있으면 가끔 가는 곳이죠. 그래서 카페, 식당, 술집, 나이트 이런 데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 있으면 그냥 모임, 동호회, 온라인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월에 있으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시에 있으면 갑작스럽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몰래 만나는 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사화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좀 몰래 만나는 약간의 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진한 썸이 가능한데 겁재를 달고 온 거니까, 비경 겁재를 달고 온 거니까 상대방이 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조심하셔야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지지에 오화가 있을 때, 오화는 진토와 적용력이 좀 없죠. 근데 허자로 사화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사화가 다른 데 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에 신금이 있을 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화가 와서 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썸인 경우가 많은데요. 썸인 경우가 많은데 신금이 있으면 남녀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가 있고 신금이 또 다른 데 어딘가 이건 대운 세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데 있을 때, 원국에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금이 있으면 애인이 없으면 생기는 거고, 있으면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아까 똑같이 연애에 있으면 뭐 국가기관이나 외국에 있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월에 있으면 직장이나 학교 뭐 자주 다니는 곳, 알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에 있으면 가끔 가는 곳, 뭐 학교, 식당, 뭐 나이트, 술집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지에 있으면 개인적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인터넷 활동 이런 걸로 만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에 미토가 있을 때, 미토가 있으면 아무런 작용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지지 봅시다. 미토, 사주에 미토만 쫙 깔려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 미토가 있는 사람은 그냥 비경 겁재라고 하는 작용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친구를 만난다, 애인을 만난다가 아니라 친구를 만난다, 사람 친구를 만났다, 이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지지에 신금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신진합해서 자수가 불러오죠. 자수는 인성이잖아요. 딱히 뭔가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지지에 오화, 미토, 그리고 술토가 있으면 지장간 정화가 자중에
임수랑 합해서 여자는 바람이 나기도 합니다. 몰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짝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우니까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몰래 하는 건데 안 들키면 로맨스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연애 있으면, 얘기했듯이 연애 있으면 예전에 알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만난 사람, 관공서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래 있으면 직장 동료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뭐 이런 것들 있죠. 자주 매일 가는 곳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그러는 거고요. 일에 있으면 개인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거, 원나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시에 있으면 이제 동호회 모임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목일간이 오래 주의해야 될 것은 비경겁제를 달고 온 거니까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래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경쟁 속에서 만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만나고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지에 유금이 있을 때, 유금은 진토와 육합하죠. 육합은 하는데 묘고에 빠졌죠. 그래서 관이 묘고에 빠졌으니까 여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팔제에 관이 진토라는 재성이랑 합했기 때문에 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숨어 들어갔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남편이 바람 피는 게 의심이 된다, 또는 내 남자가 바람 피는 게 의심이 됐다라고 했을 때 뭔가 싸우거나 들키거나 그러면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가서 안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 남편이 오랫동안 아팠다, 오늘 내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올해 같은 시기에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니고,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술토, 진토, 인목, 묘목, 자수, 그리고 신금 이런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합을 방해하니까, 유금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뭐 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다, 또는 남편이 죽었다 이런 걸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이런 게 없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난 애인이 없는데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애인이 없으면 그냥 이제 아는 사람, 친구랑 같이 만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인연으로 넘어가고 그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금이 있을 때는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지에 술토가 있을 때, 토는 진토와 충하죠. 그래서 술 중에 신금, 정화, 무토가 깨지는데, 깨지는 것은 헤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만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연애에 있을 때는 봄에,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일 가능성, 외국에 있거나 또는 국가기관에서 묶여있던 게 풀려서 나오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에 있으면 여름에,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나 자주 가는 곳에서 만날 가능성, 그리고 일에 있으면 가끔 가는 곳, 개인적인 공간 이런 데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시에 있으면 모임이나 동호회, 그리고 온라인 이런 데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에 있으면 가을에, 시에 있으면 겨울에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애인이 있으면 이 시기에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애인이 없으면 이런 시기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지지에 해수가 있으면 진토와 기문, 원진이죠. 그래서 이것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남도 애매하고 헤어짐도 애매함. 그래서 혹시 이런 식의 누군가랑 헤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일지에 해수가 있으면 헤어짐이 쉽지 않다, 또는 만나도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별을 생각하고 그러면 좀 어렵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찝찝하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뭐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이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는 누구 만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특히 누구 만나는 건 경계해야 되는 게 목일간에게 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애인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해수가 있으면 이제 이 해수가 일지에 있을 때 크게 작용력이 있는 거고요. 연월이나 시에 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만남과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해수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목일간의 2024년 갑진년 지지별 애정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